네, 안녕하세요. 하이퍼 수학학원 남상욱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제 시지중 2학년 시험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빠르게 출제 범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제 범위입니다. 출제 범위는 크게 단원별로 봤을 때는 1차 함수와 삼각형의 성질 그리고 평행사변형 이렇게 3개의 단원이 출제됐고요. 문항수를 좀 보자면은 자, 1차 함수는 1차 함수 활용부터 나왔는데 객관식과 서술형을 합쳐서 총 9문제, 삼각형의 성질은 합쳐서 11문제, 평행사변형은 3문제. 자, 이거를 함수 파트와 도형 파트로 나누어 본다면 함수 파트에서 9문제, 도형 파트는 합쳐서 1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만 본다면은 물론 1차 함수가 9문제로 적지만 또 2개의 단원을 합쳐서 비교하다 보면 나름 골고루 출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이번 중간고사 특징입니다. 자, 아까 전에 출제 범위를 얘기하면서 1차 함수와 도형 파트가 약간 골고루 출제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러면 진짜로 골고루 출제가 됐느냐? 이제 쌤이 생각하는 특징이 2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자, 이게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 1차 함수는 서술형이 총 6문제인데 그 중에서 4문제가 1차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만 보면은 평행사변형 문제처럼 보이고 실제로 풀이도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쉽게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지에 꼭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딱 명시해 놓은 점을 보면 1차 함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이번 시험은 1차 함수에 조금 더 힘을 준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번 시험이 과연 진짜 쉬운 건가 어려운 건가 난이도별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게 중 위주의 문제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이란 것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호흡이 중요한데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도 없지만 너무 그렇다고 기본 개념 문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요거 한 개 조금 힘들어 풀었어. 근데 그 다음 문제도 그래. 그 다음 문제도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똑같은 호흡의 난이도의 문제들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위권 친구들은 봤던 거 하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좀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나 이거 한 개 푸는데 힘을 좀 너무 많이 썼네 이래버리면은 그 다음 푸는 문제에서도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좀 심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상 적중 문제입니다. 이 예상 적중 문제는 정말로 이게 특히 시지중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자,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이 실제 이제 기출 문제고 오른쪽이 이제 학원에서 했던 내신 대비 꿀팁이었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알다시피 사실 거의 똑같은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은데 자, 두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게 객관식 17번하고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내신 대비 꿀팁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마찬가지 외신 내심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그림만 보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살짝 이제 숫자만 거기에 딱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답을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 평행사변형 넓이 비에 대한 문제였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도 알겠죠? 요거 간단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심을 이용한 문제였는데 자, 이것까지도 우리 학원에서 나눠준 꿀팁 내용을 이용해서 좀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거를 이용한 친구들은 쌤 했던 거 나왔어요 이러면서 정말 잘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쉽게도 근데 쌤 했던 거 나왔어요 그런데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났어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다른 학교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할 건데, 시지중 같은 경우는 진짜 보여준 바와 같이 너무 완전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더 아쉽다는 거야, 이제. 딱 적용만 하면은 맞출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런 내용을 토대로 기말고사 대비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이번 시험 범위에 분명히 평행사변형까지였지만 실제로 나온 거는 3문제 뿐이었다는 거. 자, 그리고 남은 기말고사 범위가 여러 가지 사각형부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게 결국은 평행사변형에서 연결되는 내용이다 보니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평행사변형부터 다시 시험 범위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행사변형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로
자, 도형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남은 단원이 전부 다 도형 문제들이니까. 근데 시험 특징을 보면 막 희한한, 그러니까 막 특이한,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렵다고 하면은 보조선을 많이 이용하는 문제들이 좀 어려운 도형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기본 개념을 이용한, 그래도 조금 난이도를 올린 기본 개념을 이용한 중상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학원에서 주는 꿀팁을 사용하기가 쉬운 거야. 왜냐하면 기본 개념을 활용하니까. 분명히 기말고사에도 그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때는 나왔는데 뭐 까먹었어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평소에 그냥 꿀팁을 이용해서 좀 빨리 푸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경우의 수가 포함됩니다. 경우의 수는 정말 문제 난이도에 따라, 문제 유형에 따라 난이도가 천지차별입니다. 천지차이.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꼼꼼하게 공부한단 말은 좀 어려운 문제, 심화 있는 문제, 심화 있게 좀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짧게나마 시지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분석을 마치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기말고사 대비 핵심 내용을 기억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기말고사는 다 같이 좀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